아까 주신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한테 뭘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니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잠시만 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피청구인 공소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소장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읽고 계셔서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하셨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하고 계셔서 그걸 어디서 입수해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공소장은 저희가 서정으로도 냈고요. 피청구인은 그 공소장 내용 모르세요, 대리님께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몇 호증으로 내셨나요? 저희가 오늘 서정으로 냈습니다. 증거인부 안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장 언급은 좀 피하면서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날 밤 11시 34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포고령이 선포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엄사령관에 그 의해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령 이야기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3분 뒤에 밤 11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곤에게도 전화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문건에 단전 단수, 소방청장 이런 내용은 기억이 난다. 네,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나 다른 경찰청장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제목으로 적혀 있는?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다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은. 피청구인이 기소되기 직전에 증인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 받으셨죠?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조사 12월 받은 적이 16일 있습니다. 날 경찰청 수사단에서 네네. 조사받은 거 외에 네. 경찰에서 조사 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월일 겁니다. 1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다 말씀이신가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 행안부 간부회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국장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간부들도 참석했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사무소로 모이고요. 세종에 있던 사람들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영상으로라도 이 두 사람은 두 관계자는 참석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발언하는 사람만 비추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비추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이나 소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간부회의도 참석했던 경찰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에 경찰국장 박현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실장 위주로 참석을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경찰국장이나 비상대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제 직속 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석 대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바꿔서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 것은 그 회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 회의 전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어떤 시위나 폭력 사태는 발생한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좋지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소방청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국회에서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고 이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혹은 소방청장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